네, 전산회계 1급 106회 두 번째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일단 문제 유형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절반 이상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셨을 때 지문 읽으시고 문제 읽으시고 매입이다 매출이다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거는 과세다, 영세다, 면세다, 건별이다, 카가다, 뭐 현가다 요런 것 좀 찾아주셔야 되겠죠. 과세면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영세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내곡신용장 구매확인서, 로컬 LC 같은 키워드 있을 거예요. 찾아내시면 되고 면세면 뭐 농, 축, 수, 임산물이라고 나오거나 계산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면세. 건별 들어가는 거 대부분 무증빙의 경우에는 건별 들어가집니다. 직수출했다면 수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다라고 하면 카과,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하면 현과. 그런데 카드 과세, 현금 과세라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면세다라고 하면 카면,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다라고 하면 뭐 현면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입하시는 경우에 매입에서만 나오는 불공이 있어요, 여러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얘기고 대부분 우리 전산회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기준으로 여러분들 1000cc 넘어가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적대비 쓴 거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쓴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공으로 쓰시면 되고 뭐 땡땡 수입해서 들어오면서 땡땡 세관에서 부가세를 납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내용이 있으면 수입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유형 한번 보죠. 7월 14일, 저는 3번 문제는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빠르게 읽으면서 유형 파악할 거예요. 유형 파악하고 나서 그 유형을 가지고 바로 입력할 거거든요. 일단 읽으면서 키워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유형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소재한 HK사의 제품을 직수출 끝났다 그죠? 매출했고 직수출 제가 아까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매출 수출 놓으시면 됩니다. 2번 동도 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뭐 어음으로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했으니까 매출, 다른 키워드 없이 전자세금 계산서만 있습니다. 과세 거래입니다. 매출, 과세.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세대를 구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카드 과세.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 거니까 공제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매입, 카과. 4번. 덜함에 의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교육 용역을 사신 거예요. 매입. 우리가 교육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다라고 해서 면세 공부하실 때 보셨었으면 그래 면세지라고 가셔도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떤 키워드 있냐면 전자 계산서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면세는 세금 계산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서라는 거 있으니까 우리는 면세로 들어가 있으시면 됩니다. 11월 26일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 구입, 매입,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특별한 거 없죠? 과세.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매입, 과세. 12월 4일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 이렇게 딱 보면 2000cc 나오면 의심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엔진 오일과 타이어를 차차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제가 교환한 거니까 산 거잖아요. 일단 매입했어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틀리셔요. 근데 환율이 2000cc짜리 차네 1000cc가 넘어가네. 그러면 우리가 공제를 못 받겠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매입 불공이라고 거래 유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랑 관련된 불공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여러분들 제가 유형 파악은 다 했거든요. 그러면 입력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저희 첫 번째 문제 날짜 7월 14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매출의 수출이라고 했잖아요. 매출의 수출, 인력 수출. 뭐 수출했냐면 제품 수출했습니다. 공급가액 5천만 원짜리 직수출하고 6월 30일에 계약금 1천만 원 받은 것 뺀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겠다랍니다. 5천만 원짜리. 거래처는 HK. 영세구분은 여러분들 직수출했잖아요. 1번에 직접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번호 생략하시고 분계는 저희 조금 전에 계약금도 있고 외상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 후남 놓고 내려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제가 계약금 받았던 거니까 선수금 1천만 원.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4천만 원입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5천, 차변의 선수금 1천, 차변의 외상 매출금 4천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동도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매출 과세라고 했어요. 대금 중에 1천만 원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여러분 배서양도라고 나오면 꼭 체크. 왜? 계정 과목의 대부분 들어오는 거래처를 수정하셔야 될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은 어음 받으신 내용이고 100만 원은 그냥 외상으로 하신 내용이에요.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유형 매출과세 1과세 품목 의류 수량단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급가액 1천만 원, 부가세 100만 원, 거래처는 중도유통. 전자세금 계산서이잖아요. 전자인력. 분계입니다. 분계. 호납고 내려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봐두시고. 차변에 저희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1,000.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100. 끝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동도가 아니라 서도 상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드럼 옆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동도 유통은 서도라고 여러분들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8월 20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 카과 8월 20 메이카가 57 카과입니다, 여러분들.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가액자리 입력할 때 시스템 설정상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되게 해뒀어요. 부가세랑 공급가액이랑.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 484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7카가 메이카가 우리는 뭐 샀냐면 휴대전화요. 휴대전화. 수량단가 모르겠고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된 484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공급가액 440, 부가세 44만 원, 거래처는 하만전자예요. 하만전자. 신용카드사는 저희는 국민카드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카드 하시고 분계는 4번 카드 한번 놓아볼게요. 카드 걷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원재료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휴대전화 산 거니까 유형자산 비품이라고 쓰시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비품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입니다. 매입 면세건이었어요. 교육훈련비는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일에 계약금을 얼마나 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계정 조회하라라고 했거든요. 저희 잠깐 매입 매출 전표 내리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1월 1일 한번 볼까요? 있죠. 벌함에 선급금으로 100만 원 준 거 있습니다. 이거구나.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문제상에서 요구한 건 거래처 원장쯤 들어가서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선급금쯤 조회해서 덜함에 준 100만. 일반 점표 보시는 게 더 쉽죠? 어쨌든 여기 원장들에 들어가 있으려면 점표에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날짜까지 주고 있으니까 1점표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좀 빠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다시 가서 11월 11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 11일 유형 메인 면세, 53 면세, 품목, 교육훈련비 쓰신 거잖아요. 공급가의 5배에 거래처 덜함, 계산서인데 전자계산서라고 했어요. 1여. 분계는 저는 호남 놓고 내려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아니라 교육훈련비인데 우리가 누구 교육한 거냐면 본사 영업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쓰면 될 것 같아요. 대변에 계약금 준 거 뺄게요. 선급금 100.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400.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26일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1,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가 매입과세라고 봤어요.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연구용 재료랑 관련해서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무형자산에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나누면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셨던 거 기억날까요? 됩니다. 11월 26일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과세 51번 과세에 저희는 연구용 재료 정도 또는 품목자리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되고 또는 조금 전에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개발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얼마? 부가세 별도 1,000만 원. 거래처는 미래상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갈 거니까 3번 혼합 놓고 내려가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저희 개발비라고 해라고 했고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다 나갔대요. 보통 예금 1,100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차변의 개발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 예금.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매입 불공인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82만 5천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82만 5천 원을 나누기 1.1, 82만 5천 원 나누기 1.1 해주시면 75만 원 나와요. 공급가액 75만 원에 부가세가 7만 5천 원인가 봐. 그래서 82만 5천 원이 되나 봐요. 요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과, 현과, 건별의 경우에는 분리시켜 주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우리 분리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나눠주셔야 돼요. 보통 예금에서 전액 계좌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12월 4일입니다. 유형 모사 불공. 뭐 사신 거냐면 엔진 오일이랑 타이어. 수량 단가 모르겠고 공급가액 여러분들 방금 계산하셨잖아요. 75만 원, 7만 5천 원. 거래처는 차차 카센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여. 불공사유는 세 번째 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거. 분계는 여러분 저 4번 혼합, 죄송해요. 3번 혼합 놓고 가서 보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저희 문제상에서 보시면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에 500번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대변에 모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셔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마 일반 전표 수정하시는 거 나올 거고 하나는 메인 매출 전표 수정하는 거 나올 텐데 4번 문제에서 어느 거다라고 딱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부가세 관련된 얘기가 있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서 조회해서 보시면 되고 헷갈린다라고 하면 둘 다 들어가서 해당 날짜 조회해서 보시면 요거랑 관련된 거 보이실 거예요. 8월 2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해서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 확인이 되었다랍니다. 잘못된 항목을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보통 예금에서 80만 원이 나갔나 봐요. 그 나간 게 외상으로 매입해서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고 돈 안 주면 뭐라고 처리했을까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부가세에 대한 얘기 없죠. 저희는 일반전표 8월 2일자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8월 2일 했더니 대변에 보통예금되어 있고 차변에 외상매입금되어 있구나. 저희 방금 미지급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차변은 미지급금, 대변은 보통예금. 끝. 두 번째. 그러면 하나는 매입매출전표 문제겠죠. 11월 19일 4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래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신입 사원의 실수로 일반전표 입력했다랍니다. 부가세랑 관련된 게 있고 원재료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 일반전표 가서 삭제하실 거예요. 거기 아니라잖아요. 그러고 매입매출 전표 가셔서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과세로 입력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11월 19일 가셔서 운반비 처리되어 있어요.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앞쪽에 체크 F5번 눌러서 삭제할래? 삭제할게요. 삭제했고 지우셨으니까 나가겠습니다. 나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1월 19일 매입 뺐고 전자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매입과세 51번 과세. 뭐 샀냐면 여러분들 원재료 매입하면서 운송비 나갔다라고 하면 운반비라고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바로 처리가 될 텐데 저희는 여기는 그냥 운송비라고 한번 써볼게요. 문제상에 제시되어 있는 33만 원 부가세 포함된 겁니다. 이거 나누기 1.1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나눠지죠, 눈으로. 30만 원, 3만 원. 더하면 33만 원. 거래처는 차차 운송.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모두 현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 현금 놓으시면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운반비로 여러분들 수정하지 않습니다. 왜? 원재료 매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니까 우리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래입니다. 끝. 이렇게 수정하시는 문제 하나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마지막 5번입니다. 12월 31일이요. 5번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결산 문제 보시려면 우리는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좀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 수동결산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전표 12월 31일에 분개하시면 돼요. 차변, 대변 하시면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법, 대, 회, 감에 대한 내용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전표 추가 누르셨을 때 자동으로 붕괴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1번 제법 떼떼감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수동입니다. 2번 제법 떼떼감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얘도 수동인 것 같습니다. 3번 제법 떼떼감 보여요? 네, 저는 법인세가 보입니다. 얘는 자동 결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도난, 파손의 사유로 수량 부족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가 200이랍니다. 제품이 없어졌대요. 얼마나? 200만 원이네. 제품이 판매돼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타계정 대체는 정교 입력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5번의 문제 1번이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품이 팔아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도난, 파손의 사유로 사라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 입력하실 때 적요 타계정 대체 8번 넣어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유로 없어졌다,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라니까 저희는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니까 억울합니다. 라는 감모 손실 200만 원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2번.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광고 선전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 시 미사용한 250만 원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사실 때 비용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소모품, 죄송해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기말까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아직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 비용에서 줄여주겠습니다. 250만 원. 줄이고 250만 원만큼 살아있는데 라고 해서 저희는 소모품 계정에다가 250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2번 문제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계산기 전부 다 썼어 광고 목적으로라고 해서 비용 처리 다 해서 차변에 처리하신 거예요. 근데 기말에 대해서 봤더니 이거 남아있네. 그러니까 비용 처리 다 되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비용 줄이신 거고 광고 선전비에서 줄이신 거고 그거만큼 소모품인 250만 원짜리 계산기가 남아있을 거니까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해서 잡아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여러분 법인세 등본 처리액 1,07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세액은 세금으로 이미 처리가 되어 있다랍니다. 저희 K랩의 장점이 결산으로 입력 들어가시면 이 선납세금이 조회가 돼서 들어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전체 메뉴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3번 문제부터 보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쭉 끝까지 내려가요. 끝까지 내려가시면 저희 여기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이 조회가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법인세 등에 문제사항이 제시되어 있었던 1,075만 원이 들어가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650만 원은 세금을 낸 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납세금 자리에 650만 원 넣어줘요. 그대로 넣어주고 저는 여기 법인세 등이
1,075만 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면 마이너스 650만 원 하셔서 나머지 425만 원만큼 들어가면 1,075만 원 됐죠. 자, 쉬워요. 선납세금 옆에 650만 원 있습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1,075만 원을 만들어야 해서 문제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1,075만 원에서 선납세금 650만 원 제외한 나머지만 썼어요. 그랬더니 두 개 합산해서 1,07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끝! 끝 하고 닫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요렇게 넣고 나시면 F3번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하신 내용이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이 되어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12월 31일 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했던 법인세 등 미지급세금으로 들어온 425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2번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신 거 바로 넣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 뭐 없어진 거였다? 제품 없어진 거였다. 200. 근데 이 제품 없어진 거 타계정 대체니까 적요에 8번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 대변의 제품 적요 8번 200. 차변의 소모품 250. 대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에 있는 거였겠죠? 괄호 안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800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 250이라고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이렇게 거래처 물어봐주면 어느 보고서 들어가야 될지, 어느 장부 들어가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죠. 어디 들어갈 거예요? 거래처 원장 들어갈 거예요.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저는 1월 1일부터 6월 말 현재니까 6월 30날 내가 궁금한 계정 과목 뭐지? 외상매입금. 엔터 해서 내리시면 외상매입금 6월 30일까지 잔액이 있는 애들은 쭉 당겨져서 올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잔액이 가장 큰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잔액 자리 누르시면 정렬이 됩니다. 저희는요. 어디가 제일 크다? 다솜상사가 제일 크고 금액은 6,300만 원. 다솜상사 6,3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넣으실 때는 여기 들어가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시는 거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답안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 부가세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차가감에 납부할 부가세 물어봤으니까 부가가치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엔터 해서 내려오시고 눈 크게 뜰게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여러분 같이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여요? 27번?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25만 700원 보이세요? 여기 27번에 1,125만 70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월에서 4월 중 판매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몇 월이 제일 큰
컸었니, 작았었니라는 걸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빨라요.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월별 자료 물어보면 회계관리 오셔서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시면 4월에서 6월이래요. 4월에서 6월이고 우리가 궁금한 거 광고 선정비, 판매관리비의 광고 선정비니까 800번째 광고 선정비. 아니면 엔터 내리시고 계정 과목들 쭉 나온 거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4월, 5월, 6월 거 나와 있고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 6월 얼마? 500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6월 금액은 5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보신 106회차입니다. 106회차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랑 같이 풀면 왠지 다 풀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혼자 풀어보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 어디였지?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기출문제 여러 개 푸시면 저희 자격증이 그렇게 막 어려워서 절대 못 달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시고 그랬는데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톡으로 메시지 주시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됐던 거예요 라고 설명 드릴 테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06회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